잠깐만요. 저 앞에. 네. 하여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그 사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길입니다. 저는 오늘 4월 15일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21대 총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영입인재 4호인 소병철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저희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민들께 승복의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쟁으로 분열되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시장 선거 2번과 국회의원 선거 3번을 연거푸 낙선하면서 당원 동지들께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분열된 당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순천의 희망의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민원 창구가 되어서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후보로서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필승을 위해 패기종군하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저는 또 한 번의 부끄러운 아빠가 됐습니다. 늘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완주를 하지 못하는 저에게 저희 아들이 이번에도 또 출마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아빠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순천의 위대한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의 이상에 맞게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가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다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원팀 민주당 협약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선거구 조정안으로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큰 책임감을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검찰개혁과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변화와 혁신의 역동성으로 민주당의 집권 20년, 100년 정당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병철 후보님은 공직생활 퇴임 후 6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정관 배우 관행을 타파한 유일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한 인물입니다. 과거 육공학 때 수석 비리를 파헤치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신념 있는 검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최석 부사의 할마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순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병철 후보님이야말로 할마 정신에 가장 부합한 후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과 민주주의의 최후에 오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행동하며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제석부사의 팔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순천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정치적으로 10년을 멈춰서 있었던 순천을 30만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정권 재창출의 교도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소병철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이번에 시작을 하시고 오늘까지 한 달 정도 걸리셨는데 네. 준비하시고 예. 오늘 사태까지 예. 기간이 1년 정도 됐죠. 사실 작년부터 제가 움직였으니까요. 네. 1년 정도 이렇게 예비후보 등록은 12월에 했지만 12월 20일에 했지만 제가 활동을 이 선거를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1년 준비하시고 그동안 30년은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신 상황에서 예.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예. 먼저 비판과 사죄 예. 이것들이 먼저가 이 상황을 예. 우리가 그 순천 그 지역의 책임지는 한 분으로서 예. 비판과 사죄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예. 그 사퇴는 사퇴고 예. 조만간 이제 뭐 지지선을 한다든지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한 번에 갑자기 딴 부분을 오는 것 같아서. 아, 그건 이제 어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미 그 시민 30만 시민들께 그 사죄를 드렸고 이 분구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그 후보로서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네 후보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해결이 아니어서 저는 문구를 좀 이렇게 수정해서 우리가 왜 지은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 시민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인데 왜 중앙당에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고 왜 중앙당에 철심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서 저는 중앙당의 지도부와 그다음에 원내 3당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순천의 분구가 이번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런 그 취지에서 방치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만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여야 3당 대표들이 약속을 해달라 우리 순천 시민들한테 사죄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그 기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네. 제가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내용은 남들보 유홍철 기자인데요. 네. 뭐 내용을 묻진 않고요. 네. 기자회견문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문체와 논리로 전개가 됐는데 네. 이런 기자회견문 만들려면 우리 후보님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까? 어제부터 했습니까? 아침에 사실은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후 늦게 그 전략적으로 소병철 후보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저는 뭐 어떤 정치인보다는 좀 제가 정당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게 아까 우리 기자회견문에도 있지만 제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린 나이 3살 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거의 이별을 하는 수준으로 거의 보지를 못하고 제 활동을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항상 아들한테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선거 때만 되면
저보다 더 먼저 이미 이제 성인이 돼서 지금 28입니다만 성인이 돼서 저에게 항상 묻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또 선거 출마하실 거냐고. 그러면 제가 때만 되는 선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정치를 해오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빠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나에게는 아빠 부끄러운 아빠가 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죄송합니다. 혹시 그 손영철 지금 전략공천 받은 후보하고 예. 관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거 캠프에 예. 합류할 계획이 있는지. 네, 저 아무래도 제가 그 지지사를 하는 건 당연히 소명철 후보를 적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역할이 있다면 소명철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또 큰 틀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2년 후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 교도보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뉴스는 지금입니다. 네네. 지금 선거구에 회계한 획정으로 인해서 회령 매매들이 예.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 네. 수준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회령 매매들에게 앞으로 어떤 정치적 희망을 주실 것인지 예.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해령 면민들의 그 가슴앓이나 아픔을 저는 누구보다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건 법도 위배하고 헌법에 위헌소지가 있는 이런 그 초헌법적인 그런 어떤 그 분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후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조금이라도 좀 혹시라도 위로가 된다고 하면 이번 21대 선거를 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22대 선거가 있기 전에 다시 우리 해로면 순천의 선거구 지금도 뭐 앞에 타이틀이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가을 선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해롱 그 면민들은 너무나 하루 저녁 차고 일어나니까 선거구가 바뀌어서 방향 시민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도 하시고 여러 말씀들이 많이 분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위로가 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면민들이 마음에 좀 안정을 되찾고 우리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이 선거구이지만 그 중심은 광양만권 경제구역청의 그 중심으로 해서 순천 경제 동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 2004가 해동 10대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04가 해동에 들어옴으로 10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경제 중심 축이나 그다음에 모든 행정의 중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순천이 큰 틀에 있어서는 두 개의 선도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영 면민들한테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보니까 네. 그 수병철이라는 인물이 네. 되게 쌓여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시민들에게는. 네네네. 하루라도 빨리 내가 좀 일정을 잡아주고 그래야 될 건데 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 아마 내일 오전에는 순천에 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지금 오늘은 중앙당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님하고의 그 국회에서 뭐
회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부들하고 또 마무리를 좀 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시면 아마 저녁 늦게 출발하셔서 새벽쯤이면 순천에 도착하실 걸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이기자 기자님 혹시 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걸로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바쁘신 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홍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4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